화요 미스터리 극장 로버트 유진의 저주받은 인형. (1904년) 미국 플로리다 키웨스트에 사는 5살 꼬마 로버트 유진은 할아버지로부터 인형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 인형은 로버트만한 크기의 해군 수병 옷을 입고 있었으며 무릎엔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이는 이 인형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 인형에게 자신과 똑같이 로버트 유진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팔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한 부모가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로버트가 그랬어요. 로버트는 말하는 인형이에요. 근데 가끔 화가 나면 나를 때려요. 로버트의 부모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고 상처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에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갔다. 그런데 그날 밤 아이가 자고 있는 2층 침대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놀란 아이의 부모가 2층으로 뛰어올라가 방문을 열자 소파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로버트, 왜 자지 않고 소파를 쓰러뜨린 거니? 그때였다. 침대 구석에 놓여있던 인형의 목이 슥 돌아갔다. 내가 안 그랬어. 저 아이가 그런 거야. 말하는 인형을 본 부모는 겁에 질렸고 재빨리 아이를 안고 그 방을 빠져나왔다. 공포로 밤을 지새운 아이의 부모는 고민 끝에 로버트 인형을 다락방에 가두고 일터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이는 여느 때처럼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로버트! 왜 인형을 다시 꺼낸 거야? 아니에요. 로버트는 계속 내 방에 있었어요. 나랑 종일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아이의 대답에 오싹함을 느낀 부모는 인형을 빼앗아 다시 다락방 서랍에 넣어두지만 그날 밤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를 깨우기 위해 2층 침대방을 찾았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고 만다. 아이가 인형과 함께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70년 후 메릴 로이터라는 사람이 로버트 유진이 살던 그 집을 구매해서 이사를 오게 된다. 이사 온 첫날 그녀는 다락방에서 나온 먼지 가득한 낡은 인형에 마음이 끌렸고 그 인형을 정성스럽게 닦은 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뒀는데 나랑 놀아줄 사람. 누가 나랑 놀아줄 거야? 거실엔 놀라서 주저앉은 그녀와 로버트 인형 단 둘뿐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94년의 어느 날 그녀가 로버트 인형을 들고 플로리다 키웨스트에 있는 포트 이스트 메텔로 박물관을 찾았다. 이 인형을 기증하고 싶어요. 이 인형은 살아서 움직인답니다. 매일 밤 집안을 걸어다니고 심지어 날 죽이겠다고 협박도 해요. 그러니 제발
이 인형을 유리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박물관 직원은 그녀가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재미있는 아이템이란 생각에 로버트 인형을 기증받았다. 그리고 새로 제작한 유리 케이스에 로버트 인형을 넣어둔 뒤 박물관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하는데,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한 직원이 박물관 전시품을 하나하나 체크하던 중 로버트 인형 앞에서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인형이 들어있던 유리 케이스에 흙이 묻은 발자국들이 가득했는데 모두 유리 케이스 안쪽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오싹함을 느낀 그녀는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던 메릴 로이터의 말이 떠올랐고 그 길로 박물관을 그만뒀다. 그렇게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후임들이 로버트 인형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고 박물관을 떠나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 이후 로버트 인형은 저주받은 인형으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플로리다 키웨스트 포트 이스트 메텔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과연 로버트 인형은 저주받은 인형일까? 아니면 지어낸 거짓일까? 로버트 인형의 저주받은 미스터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전문가 프로페서 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담 섀도우입니다. 프로페서 리, 네. 로버트 인형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로버트 인형, 9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주받은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이 로버트 더 dol이라고 해서 로버트 인형을 얘기하는데요. 영화 사탄의 인형 혹시 네. 보셨습니까? 네네. 네, 사탄의 인형의 척키. 정말 재밌게 실제 봤죠. 모델이 이 로버트 인형입니다. 아, 네. 사탄의 인형이라는 영화가 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로버트 인형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로버트 인형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거고요. 로버트 인형의 정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뭐 심령학자들 그리고 뭐 미스테리 전문가들 그리고 TV 방송국 뭐 각각의 다양한 분야에서 좀 갈라지는데, 다양한 의견으로 갈라지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가장 뭐 설득력 있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부두교의 주술에 걸린 저주받은 인형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로버트 유진이 할아버지로부터 이 인형을 받았을 때 네. 그때 로버트 유진을 봐주던 유모가 부두교 신봉자였고 이 인형에 부두교의 주술을 걸었다는 거죠. 저주의 주술을 걸어서 로버트 인형이 저주받은 인형으로 탈바꿈했다. 아, 정말 이유 없는 저주였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모가 로버트 가족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증오와 복수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적개심을 가지고 혹은 그 유모가 왜 이 주술을 걸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술을 걸어서 이 로버트 인형을 저주받은 인형으로 바꿨다라는 뭐 가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원한을 가진 영혼이 로버트 인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가설입니다. 아, 저희가 저번에 했던 도플갱어처럼. 도플갱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영화 에나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탄의 인형과 비슷하죠. 네. 에나벨이라는 인형이 사람들을 뭐 괴롭히고 어떻게 보면 네.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데, 이 에나벨 인형이 1974년에 에나벨 히긴스라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네. 강도의 총에 맞고 사살당한 일이 발생해요. 네. 그리고 이 에나벨 히긴스의 억울한 원혼이 에나벨 인형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공포로 질리게 만드는 인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로봇 인형 역시 원한을 가진 어떤 영혼이 로봇 인형에 들어가서 네. 에나벨 인형처럼 실제로 말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가설은 로버트 유진이 이후에 성장해서 네. 미국에서 유명한 화가 이제 아티스트로 성장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신 세계가 좀 난해하고 독특하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로버트 유진의 정신 세계를 봤을 때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강한 연파나 산염을 네네. 물체에 주입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저는 역시 처음- 뭐 예.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화를 설명한다면 영화 링 보셨죠? 네, 맞습니다. 링의 사다코의 원혼과 원한을 담아내는 물건이 뭐죠? 비디오 테이프죠. 아, 네네네. 비디오 테이프에 사다코의 원혼을 연파로 산염화 시켜서 담아내거든요. 아, 그걸 산염화 시켰다고 얘기를 네. 하는 거군요. 뭐 연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로버트 유진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이 로버트 인형을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집착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능력에 의해서 네. 연파를 통해서 인형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는 첫 번째 부두교의 주술에 의한 저주의 네. 인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제가 그 사탄의 인형 실제 모델인 로버트를 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섬뜩합니다. 얼굴 자체가. 오히려 척키보다 더 무서운 얼굴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테디베어와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원숭이 같기도 하고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뭐가 떠올랐냐면 그 13일의 금요일 밤에 제이슨. 가면이 좀 떠올랐어요. 제이슨의 느낌도 있죠. 그리고 지금 화면을 자세히 사진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이게 그 원형이 훼손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로버트 유진이 이 인형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 로버트 인형에 이 흉터 같은 얼굴에 흉터 같은 네. 자국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이 인형은 처음부터 좀 섬뜩함과 그리고 또 으스스함을 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으스스한 부분은 네. 로버트 인형 자체도 으스스합니다만 로버트가 안고 있는 강아지 인형이에요. 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기도 그렇죠. 하고 저게 과연 강아지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셀러복, 어떻게 보면 해군 수병 옷을 입고 있는 그 네. 로버트 인형이 강아지, 그리고 이 강아지는 또 입을 벌리고 있어요. 무언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로버트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로버트 인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에 보이는 수병 옷은 실제로 이 포트 메탈로 박물관에서 교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옷을 갈아줬을 것이다. 라는 네네. 이야기가 있어요. 옷은 이게 로버트 인형이 1904년에 로버트 유진이 선물을 받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로버트 인형의 진짜 무서움은 어떻게 보면 이 로버트 유진이 성장한 이후에도 쭉 로버트 유진과 함께 해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그 부모들이 나름 다락방에다가 갖다 놓고 해도 다시 또 아이의 곁으로 돌아와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로버트 유진이 부모에게 로버트가 높은 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부터 로버트와 옥탑방에서 다락방에서 지낼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버트 유진의 방을 버리고 옥탑으로 올라가요. 다락방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로버트 유진이 생활을 하고 커 성장해 나가는데 흥미로운 것은 로버트 유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로버트 유진뿐만 아니라 로버트 유진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친구들이 로버트 유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네. 그때 로버트 인형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아, 친구들이 왔을 때 그럼 그들도 이런 모습들을 목격을 그렇죠. 했다는 거네요. 로버트 유진의 친구들, 그 주변인들이 로버트 인형이 실제로 저주받은 인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처음 로버트의 집을 가서 로버트의 방에서 놀 때 로버트 인형이 친구들을 네. 노려보는 모습이었다 그래요. 노려보고 그리고 으스스한 웃음을 지으면서 네. 애들에게 어떻게 보면 겁을 준 거죠. 겁을 줬는데 그 모습에 겁이 나서 로버트 유진을 멀리한 친구도 있지만 네.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또 로버트 유진을 자주 만나고 로버트와 함께 논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다음에 또 놀러 왔을 때는 네. 실제로 공격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내레이션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소파를 넘어뜨린다든지 네네.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다치게 만들 수거나 혹은 해칠 수 있는 그런 난폭함과 그 폭력적인 행동을 로버트 인형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 저는 약간 무서운 게 실제로 행동을 보여줬다는 부분도 굉장히 기이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그러니까 원형과 똑같은 모습의 인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진상으로 보이는 저 인형이 지금 저 눈을 가지고 노려본다거나 입모양이 확실치 않거든요. 근데 저런 인매로 나를 쳐다보면서 예, 섬뜩하네요. 이 정말. 로버트 유진의 친구들의 증언이라고 나온 기록들을 보면 인형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래요. 어떤 표정이 바뀐다기보다는 일그러지는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버트 유진의 친구들이 로버트 인형에 대한 증언을 많이 남겼는데 로버트 인형에 대해서 로버트 유진이 성장한 이후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로버트 인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었는데 로버트와 교류하던 한 아티스트가 로버트의 집을 방문해서 뭐 예술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로버트가 갑자기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목소리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 그랬을 때 친구가 놀라서 거실을 둘러봤는데 거실에는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는 로버트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집에는 네가 모르는 우리의 말들을 알아듣는 지적인 물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후에 다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로버트 인형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증언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지금 메텔로 박물관에 있는 이 로버트 인형 인형이 지금 사진들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이 로버트 인형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게 뭐냐면 로버트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을 때 미국의 TV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 미스테리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영매 그리고 사이코메트리에 관심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버트 인형을 보러 오겠죠. 로버트 인형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저주받은 인형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몰려들었는데 제대로 된 영상과 제대로 된 사진을 촬영한 방송국이라든지 언론사가 없었어요. 왜요? 이해할 수 없는데 박물관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현재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선배들의 증언이죠. 선배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상하게 TV 카메라가 작동을 하지 않고 카메라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면 2003년과 2009년에 이 로버트 인형을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서 플로리다를 직접 찾아가서 로버트 인형을 보고 사진을 찍으러 갔다는 관광객들이 있어요. 네.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 관광객 2명의 관광객, 2003년에 관광객 1명 그리고 2009년에 관광객 1명이 멀쩡히 잘 가져간 사진기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진을 찍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던. 네. 그런데 로버트 인형을 찍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로버트 인형이 저주받은 인형임을 확신한다.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인형 같은 경우에는 모조품일 경우. 모조품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로버트 인형의 무서움은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로버트 유진은 살아있지 않잖아요. 지금 로버트 유진은 1974년에 사망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네. 이 인형이 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1974년 이후에 로버트 유진과 어떻게 보면 로버트 작별한 이후에 네. 이 로버트 인형을 만졌던 사람들 혹은 소유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불행했어요. 사고를 당한다든지 불구가 된다든지 사망한다든지 사고로 사망한다든지 네. 혹은 이혼한다든지 파산을 하게 된다든지 저주받은 인형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그래서 또 로버트 인형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했던 친구는 로버트 유진 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건 정말 근데 단순하게 도플갱어처럼 자신의 영혼이 아닌 정말 저주받은 그 자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가 그 일상에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네. 로버트 인형처럼 뭐 인형이 됐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의 물건에 나도 모르게 원혼이 깃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애정을 갖거나 내가 너무 원혼을 집착을 하거나. 넣을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정말 사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에나벨 히긴스처럼 네네. 에나벨 히긴스가 강도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그 원혼이 에나벨 인형에 들어가듯이 네. 그 원혼이 들어간 인형 혹은 그 물건이 내 손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사념이 강해야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또 로버트 인형은 실질적으로 로버트 유진의 이웃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무도 없는 집을 인형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몇 번 봤다라는 이웃들이 있거든요. 정말 섬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메텔로 박물관에 있는데 이 메텔로 박물관의 직원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이 로버트 인형이 들어온 이후에 이 메텔로 박물관의 2층에 올라가면 이 약간 옥탑방 같은 다락방 같은 구조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직원이 가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물건들을 보관하고 혹은 뭐 서류들을 보관하는데 창고처럼 그 다락방 창고처럼 그렇게 쓰는데 거기에 올라갈 때 알 수 없는 오싹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알 수 없는 오싹함을 느껴질 때가 있고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느낌이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그와 똑같은 느낌을 로버트 인형 앞에 섰을 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텔로 박물관의 직원들을 인터뷰한 영상들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은 로버트 인형이 저주받은 인형임을 자신들을 믿는다.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자신들 동료들이 겪었던 경험들이 있다. 그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도 그런 증언들이 있나요? 최근까지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다락방에 대한 부분은 앞서 우리가 로버트 유진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 로버트 유진이 로버트 인형은 높은 것을 좋아해요. 다락방을 좋아해요. 나는 로버트 인형과 앞으로 다락방에 살겠어요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메텔로 박물관 안에서 다락방을 로버트 인형은 가장 좋아한다. 유리 케이스 안에 있지만 누구도 모르는 새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 박물관 직원 내레이션에 나왔던 그 처음으로 로버트 인형을 받아서 유리 케이스에 넣고 퇴근했다가 다음날 놀라서 그 길로 도망을 가고 박물관을 그만둬버린 그 여자 직원 같은 경우에서는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 내레이션에서 나왔습니다만 유리 케이스 안쪽에 손자국, 발자국 같은 게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쪽에 손자국,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먼지 자국이 찍혀 있는데 그게 로버트 인형의 손과 손 발자국과 거의 유사했고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는 흙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묻히고 온. 그렇죠. 나갔다가 들어왔고 혹은 처음에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로버트 인형이 유리벽을 쳤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나갔다가 들어와서 발자국, 흙이 흙은 발자국을 그대로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사탄의 인형을 보고 나서 제 침대 머리맡에 있던 인형들을 싹 없앴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꼭 특히나 이렇게 손발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인형 친구들을 제가 곁에 못 두겠더라고요. 손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은 뭔가를 소위 집을 말하는-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 예, 척기처럼 흉기를 들 수 있고 칼을 들고 쫓아올 수도 근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움직일 수 있고. 예, 로버트 인형과 에나벨 인형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저주받은 인형 아이템들인데, 네, 이 로버트 인형은 지금 어쨌든 그 포티스트 메텔로 박물관 유리케이스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에나벨 인형 역시 네, 워런 부부, 그 테마사로 활약했던 워런 네. 부부의 개인 박물관에 지금 보관 중이거든요. 그리고 워런 부부의 증언에 의하면 절대로 네. 이 인형이 이 케이스에서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버트 인형 역시 지금은 잠잠하게 있는 듯 보입니다만 네. 실제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죠. 어딘가에서 네. 예, 쳐다보고 있을. 그렇죠. 이제 메탈로 박물관의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박물관을 순찰하거나 박물관에서 일을 할 때 갑자기 느껴지는 오싹함. 솔직히 박물관을 대낮에 가도 그 구역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있는 반면에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혼자 들어가면 왠지 약간 선을 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그곳의 온도가 아니라 마치 그곳에 살아있는 그 작품들이라든지 미술품들이 다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들 같아서 혼자 거기에 있으면 나만 다른 생명체라는 느낌이 들어서 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이한 것들을 모아놓은 그곳에 갔을 때는 느낌이 얼마나 더 스산하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로버트 인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위를 알 수 없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인형이 진짜 로버트 유제니 소유했던 로버트 인형인지 진위를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어떻게 보면 메텔로 박물관에서 사건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네.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진품이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박물관은 가품, 로버트 인형의 가품을 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고 있는 거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두꺼운 강철벽이 설치된 어떤 곳에 가둬놨던 건 아닌가 싶네요, 정말. 이 이야기의 무서운 점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있는 인형들 혹은 정말 내 차에 있는 인형 네. 혹은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형이 로버트 인형이나 에나벨 인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차를 운전하다가 급정거는 아닌데 그냥 살짝 브레이크를 밟은 정도였는데 분명히 떨어질 위치가 아닌 뒤에 이제 의자 뒤에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정말 안전하게 있던 그 인형이 갑자기 후두둑 떨어졌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정지한 다음에 후두둑 떨어졌거든요. 버리셨나요? 아, 치우셨나요? 그렇죠. 네, 네, 바로 잘하셨어요. 치웠습니다. 로버트 인형도 처음에 이 침대 위에 놨는데 거기서 떨어지면서부터 네. 로버트 유전의 이야기로는 떨어지면서부터 로버트가 움직이고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겁이 없는 편인데 인형은 좀 무섭네요. 만약에 오늘 집에서 네. 침대에서 누워 계신데 인형이 이유를 알 수 없게 떨어진다든지 한다면, 그리고 약간 조명이 낮은데 인형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상당히 좀 스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인형 가게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형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모든 인형에 이런 원혼이나 저주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왜 인형이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형은 사람의 팔다리가 모습과,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과 네. 비슷해서. 팔다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원혼이 움직일 수 있죠. 네. 원기나 원혼이 사람의 몸을 노리고 강탈하려 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람의 몸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 주변에 인형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사탄의 인형 영화가 다시 또 개봉을 한다고요. 아, 6월에. 네. 중요한 소식인데요. 저도 6월에 다시 들었어요. 개봉한다 그러는데 그때
이 로버트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사탄 인형을 보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물건들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가지는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6월 달에 그 새로 나오는 신작 영화를 보시기 전에 이전에 나왔던 사탄의 인형들 시리즈를 한번 쭉 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